그 195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이제 조세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조세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냐? 여러 가지 종류가 막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보시면은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져 있죠. 이거는 제가 설명했잖아요. 국세는 국가가, 세무서가 관장하는 세금이고, 동그라미 2번의 지방세는 어디서 관리하는 세금이에요?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세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보통세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조세 수입의 용도가,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오면 그 세금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일반적인 조세를 말한다. 반면 목적세는 조세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오로지 그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이제 들어와요. 그럼 취득세가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강동구청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강동구청으로 들어오면 강동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강동구가 이걸 다시 서울시로 보내요. 서울특별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에서 들어온 세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 같은 데 보면은 낙후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런 사도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공원을 조성해 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데다 써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이런 다양한 분야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세금을 보통세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세. 근데 목적세는 사용의 목적이 있는 거죠.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야. 세금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로지 이 목적에다밖에는 못 써요. 이게 바로 목적세예요.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특별세다. 농어촌 특별세다. 예를 든다면 그럼 얘는 어디 목적에다만 쓸까요? 그죠? 딱 보이죠? 이름이. 농어촌 발전. 그렇죠? 그럼 농어촌 외에는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과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세금인데요. 그 당시 이제 뭐 쌀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농어촌 그러면 농어촌이 망가지니까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만들었던 게 농어촌 특별세예요. 지금도 이걸 걷고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농어촌, 농가 가구 지원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귀농들 많이 하죠. 귀농, 귀촌이라고 하는데 귀농이 돼야지 진짜 이제 시골 생활 한다는 거고 귀촌은 뭐죠? 살기만 하는 거였지만 공기 좋은데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귀촌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귀농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귀촌은 농사 안 짓고 그냥 텃밭이 나고 그냥 쉬겠다는 게 귀촌이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적극적으로 귀농들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귀농이 한 5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빨리 내가 그만두고 가서 내가 좀 경험도 좀 하고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그 농업 관련 배우는 게 있는데 그 경쟁률이 엄청나대요. 그게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배우고 뭐 모심기, 뭐 1교시 모심기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이제 모심기 이런 거 트랙터 몰기 뭐 이런 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요즘은 이제 이런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야, 이거 뭐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자기 연고지가 있는 분은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기 이제 연고지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평상시에는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중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손님 없을 때는 가서 농사 짓고 손님 있을 때는 계약서 쓰고 계약서 썼다 농사 짓고 계약서 썼다 농사 짓고 그 생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것도 뭐 나름대로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어차피 농사일은 근무 시간이 언제예요? 해 뜰 때. 그렇죠? 퇴근 시간. 해 질 때. 해 지고 나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부터 시작하잖아요. 하고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중개 업무를 보는 거지. 뭐 그것도 제 생각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아시겠죠? 용어 때. 그다음에
직접세하고 간접세. 직접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상 납세무자와 담세자.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예요. 담세자가 일치될 것으로 예견되는 조세를 말하고, 간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러면 직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직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간접세는 납세무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면은 이거죠.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납부하면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따서 중개사무실 차렸다, 중개업을 한다. 그럼 중개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개업자가 중개보수를 받는 거지. 중개업자가 중개보수를 받으면 중개 그 보수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내가 직접 납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간접세는 뭐냐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거예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들어보셨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몇 프로죠? 10%예요. 10%.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마트를 갑니다. 마트를 가요. 마트를 가서 물건을 물건을 이제 소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 10%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물건 10% 소비된 이 물건 10%의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소비자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야.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소비자가 부담하면은 우리가 10%를 세무서 가서 신고합니까? 만약에 우리보다 하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물건 소비 못 하는 거지. 물건 마트 갈 때마다 내가 세무서 가야 된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장 봐가지고 와서 다시 강릉 세무서로 가야 돼. 장 봐 놓고 저 세금 내러 왔는데요. 그럼 세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완전 이마트 되는 거야, 세무서가. 그렇잖아요. 장바구니 이렇게 좀 놓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소비자님은 소비만 하세요. 돈만 내세요. 그러면 저희한테 10%를 주시면 저희가 대신 사업주가 대신 납부를 할게요. 맞잖아요. 그러면 사업주는 10% 받아둔 돈 모아다가 납부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게 간접세예요, 간접세.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세무서 가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간접세는 주로 소비지향적인 세금이 대부분이에요. 소비지향적인 세금이 대부분 간접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독립세하고 부가세가 있죠? 얘는 또 뭐냐? 얘는 이런 거예요. 독립세, 부가세. 그러면 독립세는 뭐냐면 바늘이야, 바늘. 부가세는 실이에요, 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늘이 실을 쫓아갑니까? 실이 바늘을 쫓아갑니까? 실이 바늘을 쫓아가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집에서 실이에요, 바늘이에요? 바늘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거야. 바늘이 되면 외로워. 왜?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실은 고민할 게 없어. 바늘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하더라도 뭐 알아서 바늘이 다 결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몸만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바늘이라면 바늘 다 기획해두고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이 편한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는 세금이 발생이 된다. 재산세라는 세금이 발생이 돼요. 그럼 여기 딸려붙는 세금이 있어요. 딸려붙는 세금. 실에 해당하는 세금이 있다고. 이게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딸려붙어요. 지방교육세가.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자기 혼자 바늘처럼 못 돌아다니고 여기에 그냥 빌붙어서 이제 다니는 거죠. 이렇게. 예 없이 못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가 만약에 뭐 10만 원이 나왔다. 재산세가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 지방교육세는 요 10만 원 세금에 대해서 20%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결정이 돼야지 지방교육세가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10만 원에 20%면 얼마예요? 2만 원이죠. 2만 원을 더 내야 돼. 2만 원.
그러면 이건 이제 지방 교육을 위해서만 이제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세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거둘 때 같이 걷는 거죠. 그러니까 1+1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1+1.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물건 파는 데서도 이 물건을 독립적으로 팔려면 이게 안 팔려.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상술이 뭐냐면 이거 사시면 이거 더 줄게요. 1+1. 그러면 여러분들도 맨 처음에 이건 관심이 없다가 1+1이니까 그래 그럼 이거 살 때 이거 준다고 하니 사잖아요. 그럼 거기 요 판매가에 요 원가가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지. 근데 우리는 마치 공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죠. 그렇죠?